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재산 이전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거나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사용되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서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경쟁도 더욱 치열해져서 앞으로는 더더욱이 상류층, 아니 중상류층으로도 자리 잡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도 나오곤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을 덜하고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신의 사업을 승계해 주거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이나 주거를 위한 주택 등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께 증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팁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여는 사전 증여가 핵심입니다. 부모가 보유 중인 재산을 사전 증여 없이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 가치 증가 및 상속세 과세 방식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 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아닌 경우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합산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10년 단위로 계획해서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총 9천만 원을 증여 시에는 세금이 없지만 21살 때 9천만 원을 증여 시에는 4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전 증여한 자금을 우량주나 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절세 부분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증여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시라는 겁니다. 증여는 미래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더 큰 가치 향상 효과를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외의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하시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있어도 주변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과세 시에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나 단독주택, 기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 시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및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고시 전에 증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치 하락기에 증여하시라는 겁니다. 절세는 타이밍이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가격 급등 시에는 아무래도 증여가액이 커져서 증여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의 정책이나 하락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단 주식은
평가 기준가액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이 아니라 평가 기준은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을 평균액으로 하고 있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기준을 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증여 시에는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10년 내에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전 증여자산과 합산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신고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가치가 증가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 후에 자녀 이름으로 인출 시에는 인출 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증여 신고를 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인데요. 통상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증여를 조건으로 자녀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도 있기는 합니다. 담보된 채무까지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증여세가 아닌 증여자, 즉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까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발생된 부동산을 부채인 임대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으로 이자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걱정 없이 증여세도 적게 내면서 증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자녀가 있는데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라고 해서 30%의 할증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조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조부모에게서 부모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비해서 한 단계가 생략돼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도 감안해서 증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해주면 증여세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증여세에 따른 추가 증여세까지 감안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자녀가 증여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겠죠. 열 번째는 증여 시에 때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더라도 10%나 20%의 세율을 활용해서 증여하시라는 겁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녀 명의의 우량 주식 장기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 줄 목적이 있다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증여자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 아닌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1억 2천만 원이나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거나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5억 2천만 원이나 5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30억 원 초과 시에는 세율이 50%이니까 향후 그 이산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팁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가지에 부과해서 꼭 아셔야 할 사항은 자금 출처는 필수라는 겁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증여 등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절세 플랜과 함께 해당 재산과 세금에 대한 자금 출처는 필수입니다. 세무당국에서 모든 재산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는 않지만 PCI 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되거나 자금 출처 조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나 부채 상환에 대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금 출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놓고 증여 플랜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등을 아끼는 증여 비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